미국 MLS를 중심으로 엄청난 이적 러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목표 때문에 전 세계 스타들이 줄줄이 미국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MLS 이적이 필수인 이유는 내년 월드컵 경기장 적응이 어려울 정도의 극한 환경 때문입니다. 오는 겨울 MLS 이적이 쏟아질 정도로 월드컵 경기장 상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스타디움 환경 때문에 경기장 적응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손흥민이 북중미 월드컵 준비를 언급한 이유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네이마르 선수까지 인터 마이애미 이적을 서두르는 현실적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데일리메일 등 신뢰도 높은 여러 해외 매체들이 네이마르가 인터 마이애미 이적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현재 브라질 산투스 소속인 네이마르는 올해 말 자유계약 신분이 되어 새 팀과 협상할 자격을 갖춥니다. 이미 리오넬 메시와 루이스 수아레스가 뛰고 있는 팀에 네이마르까지 합류한다면 과거 유럽을 지배했던 무시무시한 공격 라인, 전설적인 MSN 트리오가 다시 한번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세 선수가 2017년까지 함께 만든 36세골과 110개의 어시스트, 그 화려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분이라면 이번 소식이 얼마나 흥분되는지 아실 겁니다. 데일리 메일 보도에 따르면 인터 마이애미는 네이마르 측과 접촉 가능성을 이미 검토 중이며 상업적 가치도 엄청나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메시가 2023년 인터 마이애미에 합류한 후 MLS 리그의 흥행 지표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관중수 중계권 수익, SNS 팔로워 증가율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네이마르까지 합류 시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네이마르의 미국행은 단순히 옛 동료들과의 재결합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준비 때문입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월드컵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 나라가 함께 주최하며 기존 32개 팀에서 48개 팀으로 확대된 첫 대회입니다. 총 104경기가 39일 동안 펼쳐지는 엄청난 규모의 대회입니다. 네이마르는 최근 몇 년간 부상과 기복으로 유럽 무대 입지가 흔들렸습니다. 그에게 MLS는 부담이 적은 환경에서 다시 주목받을 무대가 되는 동시에 2026년 월드컵을 앞두고 경기 감각 유지와 이미지 회복에 이상적인 선택지로 평가됩니다. 미국 내 브라질 커뮤니티와 스페인어권 팬층의 지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샬리송이 미국 올랜도 시티의 이적 요구에 응한다는 속보가 나왔고 레길론의 마이애미 이적도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은 결국 오는 1월 MLS로 이적할 것이라는 전망이고 레길론은 다른 유럽 리그의 좋은 조건을 거부하고 MLS를 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선수가 갑자기 MLS로 몰려갈까요? 단순히 메시나 손흥민 같은 스타들을 따라가는 이적이 아닌 알고 보면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특수한 환경 때문입니다. 이번 월드컵은 선수들에게 전례 없는 도전을 제시합니다. 일단 경기장들이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가장 북쪽 캐나다 밴쿠버부터 가장 남쪽 멕시코 시티까지의 거리는 무려 4,800km가 넘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방콕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16개 도시 중 미국이 11개, 멕시코가 3개, 캐나다가 2개를 맞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동부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애틀랜타, 중부 캔자스 시티, 휴스턴, 댈러스, 서부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까지 엄청나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애미에서 시애틀까지 직선거리만 약 4,300km가 넘습니다. 최근 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번 월드컵은 9개의 서로 다른 기후대를 가로지르며 진행됩니다. 습한 대륙성 기후부터 아열대 사막 지역까지 이런 다양한 생물적 조건은 전례가 없습니다. 선수들은 경기마다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뛰어야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도 차이입니다. 특히 멕시코시티의 에스타디오 아즈테카는 해발 2240m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한라산 정상과 비슷한 높이입니다. 과달라하라 역시 해발 1056m에 있고요.
이런 고지대 경기는 선수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산소가 희박해 체력 소모가 훨씬 심하고 공이 궤적도 달라집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경기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해외기후 연구팀이 2026년 월드컵 16개 경기장의 환경 스트레스를 평가했는데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극심한 열 스트레스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텍사스의 휴스턴, 알링턴, 멕시코의 몬테레이는 정오 경기에서 체감 온도가 섭씨 50도를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극도로 위험한 수준입니다. 아침이나 저녁 경기도 비슷한 수준으로 위험하여 이 지역에서 경기하는 팀들은 큰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개 경기장에서 활동 선수들의 체감 온도가 섭씨 46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열 스트레스 기준점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더운 환경과 습한 조건은 몸의 열 발산 능력보다 더 많은 열을 생산하게 하며 땀으로 인한 극심한 탈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고도가 높은 경기장에서는 산소 함량이 낮아 호흡이 어렵고 혈액에 산소 공급이 힘들어집니다. 이는 몸의 열 발산 능력을 더욱 떨어뜨립니다. 이런 신체 반응은 인지 기능과 반응 시간을 느리게 만들고 움직임 속도 및 정확성을 저해하며 집중력을 감소시킵니다. 게다가 시차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부와 서부 시차만 3시간이고 멕시코까지 고려하면 더 복잡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경기 후 며칠 뒤 멕시코 시티에서 경기를 치러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선수들의 생체 리듬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월드컵의 복잡한 물류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104 경기가 9개의 서로 다른 기후대에서 펼쳐지는 것은 전례 없는 생물적 다양성입니다. 낮은 열 스트레스 환경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팀들은 빠르게 적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2026년 월드컵에서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기후 환경 경기장 조건에 미리 적응한 선수들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MLS에서 미리 이 경기장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기후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MLS는 정규 시즌 동안 이 모든 도시를 순회합니다. 손흥민이 뛰는 LAFC는 서부 기반이지만 시즌 중 동부 및 중부 팀들과도 경기를 치릅니다. MLS 선수들은 한 시즌 동안 이 모든 환경을 경험합니다. 플로리다의 습도, 텍사스의 살인적인 열기, 캐나다의 선선한 기후, 그리고 고지대 경기까지 이들은 비행기로 대륙을 가로지르며 시차 극복법을 배우고 각 경기장 특성에 적응하는 법을 익힙니다. 이런 경험은 2026년 월드컵에서 엄청난 이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유럽 선수들이 미국 MLS 리그로 이적할 것이 확실합니다. 모두 MLS에서 몸을 완벽하게 풀고 여러 경기장에 적응한 후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화려한 스타 탄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손흥민의 북중미 월드컵 적응표 영원이 확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대표팀 주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태도에 감사할 따름입니다.